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티벳 여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이고, 또 멀리서도 오셨네요, 티벳에서.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또 처음 참여하시는 티벳 여우님의 이야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티벳 여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티벳 여우님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티벳 여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티벳 여우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본인의 이야기이며 굉장히 좀 다른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치만 시들모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른 삶은 아닌데 말이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티벳 여우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귀신이 잘 붙는 체질이라고 저도 최근에 올해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전부터 너무 많은 걸 겪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최근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제가 왜 귀신을 보게 되고 무슨 상황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최근에 하셨구나, 그거를. 네. 예, 현재 진행형이고 이 상황이 너무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0세 때부터 거슬러 가게 되는데 이게 원래 새 쌍둥이였거든요, 제가. 아, 본인, 예. 근데 두 형제를 죽이고 제가 태어났어요. 아, 죽였다고 하기에는, 근데 부모님이 그냥,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고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저도 그 0세 그 기억은 없지만 저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번 사고를 치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집에 새끼줄을 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달았었는데 이제 갓 태어나서 달고 아버지가 뭔 실수를 했냐면 어릴 때는 개 잡는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걸 아버지가 같이 죽이고 온 거예요. 아, 근데 그 새끼줄을 놓는 순간 제가 6개월 동안 개 울음소리를 냈던 거예요. 계속 지졌다는 거예요? 예, 6개월 내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계속 남는 게 5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귀신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아, 예. 이게 아침에도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말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놀이터 보면은 모래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1년에 거의 한 300일을 머리 빼고 다 묻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로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더 커졌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무당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 네.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집의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한테 빠지면은 네. 답이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맹신하거나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가 딱 그랬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는데 이게 제가 귀신을 잘 붙는 체질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몸은 튼튼한데 심장이 약해요. 많이 놀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익숙해도 너무 힘들거든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계속 보게 되니까 이게 귀신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너 나 좀 따라와 볼래? 오. 하면서 가는데 저수지 있고 어머, 예. 또 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하면은 그 어리니까 그런 걸 뭘 알겠어요. 네. 모르니까 무슨 절벽이고 계속 제가 빙의가 되는 거예요. 홀린다거나. 그 기억이 없어요. 가보니까 절벽이고 나랑 어디 같이 가자 하면은 그 기억만 있고 또 도착지에 딱 가보면은 절벽이고 딱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와, 예.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생긴 건 진짜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홀렸구나. 근데 점점 가면서 변형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되는데 중학교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목류병이 갑자기 심해져요. 근데 이거를 무당한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도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고 3년 동안 그렇게 당하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엄청 힘들어지는데 그때 그 백기야행이라고 아시나요? 오, 알죠. 그 요괴들이 몰려오잖아요. 수백 수천. 네.
근데 그거를 밤마다 그 검은색 그림자들이 다 형체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수천 수백인 거예요. 요괴를 보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요괴인지 귀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거의 3년 동안 내내 괴로움을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 대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라져요. 오. 저는 이게 귀신인지도 몰랐고 네. 이게 왜 나한테 벌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0살이 되는데 거기서 또 엄청 힘들어지는 게 원래라면은 그 아침에 보는 귀신들은 그렇게 해야지를 않더라고요. 좀 센 귀신이 아니다. 예, 그렇게 그냥 길 가다가 보고 그냥 그게 끝이었는데 네. 점점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어느 날 제가 대학생일 때 버스를 탔어요. 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그 자리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 앞에 그냥 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서고 봤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다가 점점 저를 딱 바라보는데 그 순간 아 동태 눈깔이구나. 이게 딱 보는 순간 저를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귀신 눈은 살짝 동태 눈깔처럼 초점이었고 예. 탁하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사람 형체로 하는 귀신들은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아. 아닌 형체들은 좀 다르고. 근데 그러다가 쫓아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 앞을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어가지고 아 귀신들이 이제 나를 몸으로 해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대학교 때 이제는 안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안 숨기냐면은 딱 길을 가고 있으면은 갑자기 너 나 보이지? 너 어떻게 죽여줄까? 거기서 공황장애란 거 알아요? 알죠. 제가 30분 동안 그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네. 어디 나간다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진짜 괴상하게 변하고 어떻게 죽여줄까? 근데 그걸 버티고 이겨내려면 거의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그 귀신들이 또 한층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귀신들이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악마 얼굴로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귀신인가?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 못하겠고. 아, 그러니까 친구인데 악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계속. 예? 근데 속삭이듯이 어떻게 죽여줄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참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게 안 숨겨지잖아요, 표정이. 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 누구 만나든. 그러다가 제가 차 사고를 한번 나게 되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속도 100km? 그냥 일반 시내였거든요. 근데 100km 지나갈 때 제 차가 갑자기 핸들이 꺾여지더라고요. 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귀신이 제 어깨를 잡고 제 핸들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 느낌이 확 났는데 그대로 박아져 버려가지고 제가 거의 1년간 혼수 상태로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기적처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1년 뒤에 깨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게 뭐냐면은 아까 백기 야행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때부터 진짜 사고란 사고는 다 이어지고 어떤 사고냐면은 제가 이번에 철학관 한번 갔었는데 네. 범이 5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호랑이 5개? 예, 그게 보는 순간 니는 호랑이 이빨 자국이 네 몸에 다 자국이 남아있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들어보니까 이 호랑이를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 반짝이는 눈동자를 하이라이트라 하고 그거를 자동차라 비유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네. 예. 그래서 니는 평생 고생하고 살아야 된다. 니는 평생 자동차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타냐?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탈 수밖에 없잖아요. 탔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3년 동안 거의 30번 넘게 차사고가 났어요. 야,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게 어떻게 괴롭히냐면 밤에 운전하게 되면은 갑자기 눈이 세상이 완전 거뭇해 보여요.
그러면 속도를 밟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다가 전복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이 좀 많이 부모님이 무당한테 쓰셔서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집을 팔고 그 좋은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때 진짜 괴로웠던 게, 그때도 백기야행같이, 그때는 귀신들이 거의 60명, 80명? 제 몸에서 계속 뛰어노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귀신은 빨간 마스크처럼 네. 웃으면서 엄마가 아이를 다루듯이 제 얼굴을 비벼주는 거예요. 예. 괜찮다, 괜찮다.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전 또 들리고 만져지기까지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귀신들이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다른 뒤에 귀신들은 제 배나 다리나 머리나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만져지는 것도 다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전파라고 하죠. 예. 전기가 지지직거린다? 손바닥으로 그냥 대면은 귀신이 그대로 그 손바닥 자국 마냥 지지직거려요. 오. 계속. 그게 밤마다 계속 되는 거예요. 아, 너는 쉽게 안 죽는다면서. 예. 너는 내 거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다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빵 같은 그 여자 귀신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다른 귀신은 계속 어린아이처럼 계속 뛰어놀고. 저는 그거를 한 4년 내내 고통을 당해요. 가늠이 안 된다. 예. 잠을 1시간도 못 잘 때가 많고, 1년에 진짜 하루에 1시간이면 진짜 그렇게 잠을 못 잔 거예요. 계속 너는 죄가 많다. 너는 이렇게 쉽게 못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당한테 갈 생각도 안 했고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잘못하다가 1년 사이에 손가락 골절만 4개 당하고 골절 치료받는데 의료사고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저 헛웃음이 나올 정도네, 진짜.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엑스레이를 찍는데 손가락 전문 병원 있잖아요. 뭐 봉합하는 데라든지, 그죠? 네네. 찍으러 가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을 겁니다 하고 갔는데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엑스레이, 근데 그 간호사나 그 의사 선생님 안전 점검을 하고 찍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바짝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그 무릎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왼쪽 발목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근데 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가락 골절도 있고 다리도 부서졌는데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한다고요? 예. 어떻게 그때 일을 당시 이게 너무 귀신이 괴롭히다 보니까 저는 한 곳에 뭐 물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2년 정도 머무면은 니는 귀신들이 너한테 계속 쫓아갈 거다. 근데 2년 이상 있는다 생각해봐라. 어딜 가든 귀신한테 시달리고 죽지 못해 살 거다.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네. 진짜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게끔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제가 귀신한테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되면 감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아, 감정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제가 조금만 힘들면 그런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네. 근데 그런 감정을 이기려면 거의 6시간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매일매일이 그런 상황이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사고 나고 돈 벌려고 일 갔는데 사고 비용으로 계속 내고 있고 또 제가 그냥 전봇대 박는 경우도 많고 사람 구실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나한테 귀신이 보이고 왜 이렇게 나한테 괴롭히지? 어느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누구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누구든이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하기도 힘들고 부모님한테 말을 한다 해도 미친놈 취급을 받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뭐 무당한테 간다 하고 해도 무당이 네 귀신 안 보인다던데 계속 그 말만 해요. 반복적으로. 아휴. 딱 그때 깨달았던 게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진짜 어떻게 느꼈냐면은 예. 그때 이사하고 난 후부터 딱 일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로봇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목석같이 그냥 일자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서 있냐고. 근데 느낌이 너무 쎄하잖아요. 예?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다가 딱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목만 딱 저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 되겠다. 딱 문을 열고 엄마한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큰 방에 들어가면서 딱 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딱 느꼈던 게 빙의구나. 언제 빙의했지? 이게 문득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네. 빙의당한 것도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현재로 다시 살짝 돌아가면은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언제 빙의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 구실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는 빙의를 당하고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진짜 안 돼요. 아예 차단이구나 그냥. 네,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네네. 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다. 또 조상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딱 그때 구원의 투수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 친누나. 네? 친누나는 못 보는데 반대로 꿈을 꿔요.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이게 무당한테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아니다. 그때 당시는 무당을 안 믿었으니까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외할머니랑 친할머니가 그날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친할머니 같이 장례식을 치른 거죠. 네. 이게 저도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같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도 계속 친누나 쪽에서는 계속 꿈으로 나타나고 계속 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참 무당을 찾아가도 나쁜 무당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종교를 가자니 언제 이게 바로 해결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귀신은 오로지 저만 봤어요. 근데 웃기게도 뭔가 액바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오로지 다 보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가든 특히 어릴 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어릴 때 보면 겨울에 저수시 가잖아요. 남자애들. 뭐 갈 수 있어요. 어르고 그러면. 네. 그 어릴 때는 얼음 깨는 게 놀이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저수지나 절이나 그리고 그늘 있는 곳이나 물 있는 곳이나 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 얼음 깨면은 어릴 때는 엄청 추웠잖아요. 지금도 춥지만 그 얼음이 엄청 깊게 얼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엄청 큰 돌로 계속 한 2시간 정도 깨야 그 바닥이 보이잖아요. 물이. 그 얼음 깨면서 진짜 친한 친구랑 같이 둘이서 깬 거예요. 근데 그때 뭔가 밑에 검은색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언니 이거 보이냐고. 미역 같은데? 먹고 하다가 잡아볼까 했는데 그 머리카락을 들치는 순간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볼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애를 잡고 있었고 손잡고 제가 그 손을 끄집어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물귀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귀신을 보고 저희가 도망가는데 그 구멍에서 머리를 빼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놀자고. 그때 도망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는 지금은 많이 안 보는데 네. 몸으로 느끼거든요. 몸으로 엄청 아프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아파요. 이게 듣는다고 하죠. 귀신들이 몰리긴 하죠. 자기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사람 많은 데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사람 많은 데서는요? 왜요? 그 저수지나 그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는 순간 일주일, 많으면은 2주일 정도 괴롭혀요. 또 자가지고 집에 초인종 계속 누른다거나. 귀신이? 네. 근데 실제로 눌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눌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소리가 나요. 띠리리리리.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거든요. 저 왜 저러나 싶어서 고장났나? 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저를 좀 멀리 하더라고요. 거기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게 지금 티벤여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어릴 적부터 쭉 건너뛰기 하듯이 일단은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귀신을 가장 처음 봤을 때 네.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죠? 다 기억나죠?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봤던 귀신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가 가능하실까요? 이게 초등학교 때인데 네. 그때는 어머니랑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기 사람이 있네? 물어본 거예요. 네. 엄마 저기에 무슨 검은색 옷 입고 누구 기다리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는 딱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는 보면 안 되는 거를 보는구나. 그때 느꼈던 게 저는 저승사자, 생김새가? 이게 저승사자 갓을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눈빛은 진짜 매서웠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목숙처럼 머리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뭘 누구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근데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 바로 벗어났어요. 예. 절대 그런 거 아무한테나 말하지 마라. 진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럼 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리니까 왜 그래야 돼? 아무튼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첫 기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앞에 예. 문 앞에 딱 서 있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에요? 예, 여성분. 저승사자인데 일단 여성이었다. 예, 저는 그 뒤로는 본 적은 없는데 저승사자를 첫 기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길래 저승사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지금 봐왔던 귀신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범접할 수 없다 해야 되나? 기운이. 네, 일반 귀신이나 저를 해하려고 하는 귀신들은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발악을 하고 벗어날 수는 있거든요. 가위든 뭐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귀신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저승사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예. 저거는 너무 범접할 수 없는 파워를 가졌고 그리고 예, 맞아요. 두리번거리는 게 데리고 갈 사람을 찾는 뭔가 아니면 귀신을 잡아가든. 예,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어릴 적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세세한 것보다는 띄엄띄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갔어요. 그리고 처음 본 귀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우님에게. 네. 어머님께서 빙의가 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무당을 만나고 난 뒤에 어머님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당 만나기 전부터였죠. 전부터였어요? 네, 이게 제가 현재 무당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본 상태고 네. 그때 당시는 그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가 엄청 심했거든요. 제가 진짜 극단적인 생각을 엄청 많이 할 때고 네. 거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너는 극단적인 생각을 그냥 시스템대로 가듯이 네. 그거를 겪게 되면서 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가 좀 괜찮으면 부모님을 괴롭혀요. 예. 너 괜찮으면 안 돼. 너 괜찮으면 부모님 괴롭힐 거야. 이렇게. 협박하네? 네, 협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괴로우셨고 예. 어머니는 계속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눈빛도 그렇고 그 사람이 좀 미묘하게 변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눈빛이라든지 네네. 감정이 사라진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느낌이란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빙의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이야기를 아직까지 전부 듣진 않았어요. 티베니어님께서 이제 차차 풀어주시긴 하겠지만 좀 요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 아니야? 혹은 진짜 귀신을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정신병이 와요. 네, 맞아요.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누구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겪는다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원 가면 어떤 정신적인 병적인 소견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도 네. 똑같이 느껴지는 게 저도 내가 정신병이 있나 생각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내가 경험하는 게 느끼는 게 내가 봐도 그런데 네. 30년 넘게 경험을 해도 가끔 그래요. 네. 안 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보이는 사람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오늘 티벤요님께서 처음 참여도 하셨고 긴장이 되셔서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 난 겪은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 번씩 건너뛰기 하면서 빨리 넘어가 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시간을 당겨서 과거에 제일 첫 번째로 본 귀신부터 얘기를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보셨던 귀신들 어떤 이야기들 또 차차 천천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티벤요님의 이야기를 안 믿어주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지만 저희는 티벤요님께서 용기 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귀신 보셔서 힘드신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우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티벤요님은 그냥 귀신들의 뭔가 장난감이 된 느낌, 귀신들의 장난감이었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되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많은 무당들이 존재를 하지만 좋은 무당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안 좋은 무당분들한테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냥 귀신 담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평생을 계속 남은 시간 그 사람들 밑에서 그렇게 말 그대로 액바지 느낌으로도 계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당을 찾아가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분인 거예요. 타입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고 느꼈던 거는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은 존재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결국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한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김양희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김양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뜻깊은 날에 참여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양희님의 생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생일은 또 무서운 얘기죠. 아유, 또 축하드리고요. 오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시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우, 아닙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양희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옴니버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주제만 딱 잠깐 키워드만 그럼요. 말씀드리면 네. 거울에 대한 2가지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많은 분들 거울 매일매일 보실 텐데. 어떡하죠, 이거?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울을 못 보게 하는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양희예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다 오늘은 20대 때 있었던 일이 될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제 친구 중에 오컬트 같은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포물을 좋아하신 분은 또 좋아하시지만 또 공포영화가 뭐 몇백만 돌파했다 그런 건 되게 좀 희소한 것처럼 좀 매니아틱한 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건 또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공포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공포영화도 보고 무서운 이야기도 다 들어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 게 흉가 가는 거랑 강령술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흉가도 엄청 가고 강령술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강령술을 안 해도 얘를 통해서 전 세계 강령술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이 친구 이름을 강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령이는 분신사바는 당연히 하고요. 시들무에서도 뭐 자주 나도 혼순 같은 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흉가 카페 사람들이랑 자주 놀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 했으면 좋겠고 안 갔으면 맞지.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야 안 보이니까 재미있겠지만 나는 잘못하면 괜히 강령이랑 자주 만나는데 나한테 막 따라 붙거나 하면 어쩌지? 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늘 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얘한테 뭐 딱히 보이는 것도 없는데 애도 잘 지내고 본인이 좋다는데 막 하지 마라 하기에도 좀 그렇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만 피해주지 마라. 너 혼자 즐겨라. 이렇게 있다가 여름방학이 딱 되고 대학생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거의 못 보다가 강령이가 본인 집에서 애들이랑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갔는데 저는 강령이 집을 그때 아예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얘가 제가 생각한 이상인 게 무슨 주술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무두교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방울, 부채 그냥 이런 걸 방에 막 장식품처럼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대생 집에 왜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내색은 못해도 이거 괜찮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괜히 쎄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그렇게 친구들이랑 강령이 집 거실에서 여름이니까 또 공포영화 몰아보면서 있었어요 그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둘 갈 친구들은 가고 강령이 부모님께서는 부부 동반 여행 가셔가지고 저야 뭐 당시에는 자취생이니까 그냥 오늘은 강령이랑 놀다가 자고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날 거의 공포영화만 한 6편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주온이나 폰? 뭐 파라노멀 액티비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전통적인 공포영화들 그런 거 다 보고 공포영화니까 불도 좀 끄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잘까? 하고 TV를 껐어요. 네. 이게 불을 끄고 영화 보고 있었고 TV를 끄면 그 암전이 되는데 TV 브라운관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끌 때 잔상이 싹 남으면서 꺼지잖아요. 그 지금이야 원체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그 잔상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TV가 잔상과 함께 싹 꺼지고 암흑이 될 때 TV에 뭐가 좀 비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거 끌 때 컴퓨터 종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 닫아버리거든요. 화면 안 보이게 아예. 무서워요. 그거 검해지는 거 화면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때도 순간적으로는 내 뒤에 뭐가 있었나 였어요 그냥. 강령이 집이니까 얘가 하도 다니니까 한 번쯤 본다고 해서 이상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뒤에 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 좀 이상했던 게 당시 강령이 집은 소파가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앉아서 보고 있었고 만약에 소파에 앉아서 보고 있었으면 TV를 껐을 때 뒤에 뭐가 있거나 했다면 소파 뒤로 다리 부분이 가려서 하반신이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강령이네 집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닥에서 뒹굴거리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 보던 우리 뒤에 뭔가가 서 있고 그게 비친 거라면 다리가 보여야 해요. 가릴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다리가 제 눈에는 잠깐이긴 했지만 보이진 않았거든요. 느낌이 또 뒤에 서 있으면 그냥 원근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귀신은 또 그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뒤에 있다고 하기에는 TV 켜면 뉴스룸에서 앵커들 앉아있는 그 정도 느낌 있잖아요. 완전 뒤도 아니고 상반신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찰나가. 그래서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근데 이게 또 뭐 진짜 아시겠지만 TV가 꺼지는 그 찰나에는 진짜 암흑이 되고 집 외부에 뭐 빛에 적응하고 하면 형체가 또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귀신 보고 싶어하는 애를 자극할 이유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별 말을 안 하고. 넘어가고 강령이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강령이는 침대 바로 앞 그러니까 발치에 화장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대 옆에 화장실 문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장대 있으면 의자 있고 그 위에 화장품 놓여있고 당연히 거울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이면 보통 구조는 제 기억에 그때 강령이 집은 화장실 문 열면 바로 세면대랑 거울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친구는 화장실 거울이랑 그리고 화장대 거울이 나란하게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근데 좀 문을 좀 닫고 잤으면 좋겠기는 한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 습기 차면 냄새 난다고 문을 좀 열어두고 자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누워있으니까 그 거울이 좀 둘 다 보이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잘못 봤겠지 해도 TV에서 그런 걸 봐서 그런가 괜히 뭔가 좀 비치는 게 무의식 중이라도 좀 싫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뒤척이면서 누워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강령에는 막 숨소리가 좀 고른 게 먼저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뒤척이다가 괜히 화장대 거울 한번 봤다가 그러다가 저도 잠이 슬슬 들었죠. 자다가 뭔가 인기척이 좀 느껴져서 탁 깼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느껴지면 잠결에라도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딱 보게 되잖아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그래서 비몽사몽하면서 제가 딱 잠결에 화장대 거울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울에 까만 게 앉아있어요. 새까만 게. 근데 화장대 앞에 앉아있으면 침대에 제가 누워서 봤을 때 뒷모습이 보이고 거울 속의 형체에 앞모습이 비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의자에는 아무도 없어요. 의자에는 아무도 없고 거울 안에. 그러니까 아까 거실에서 TV 아나운서 앵커 앉아있는 거 비치는 것처럼 그게 거울 안에 있더라고요. 검은 형체가. 근데 이게 거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몸을 막 좌우로 약간 맷돌 돌리듯이 원을 그리면서 막 안에서 뭐 취한 것처럼 막 원을 그려요. 검은 형체가. 진짜 맷돌 굴리듯이 몸으로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인기척 때문에 깨서 잠결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또 무방비하게 그 이상한 걸 느껴지는 방향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막 티나는 소리를 내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누워서 막 꼼지락꼼지락 뒤척이다가 약간 이런 상태로 네. 얼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서 그 까만 형태가 얼굴로 생각되는 부분에서 특히 이쪽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싹 올라가는 씩 웃는 거예요. 그 입꼬리가 거의 얼굴의 절반 가까이 올라와서 막 웃는데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인기척을 안 냈다고 생각은 했지만 걔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까만 그림자가 입만 보이고 그런 느낌으로 웃다가 점점 거울 안에서 뒤로 막 멀어져요. 싹 작아지는데 그러다가 옆에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그 화장실 거울로 쑥 상체가 나와서 이러고 다시 화장실 거울 들어가고 화장대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얘가 계속 반복을 해요. 진짜 너무 기괴했어요, 얘 모습 자체가. 화장대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화장실에서는 꼭 그 3D처럼 상체를 창문 밖으로 내미는 느낌으로 거울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애가 반복하다가 제가 무서워한다는 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대 쪽 거울에서는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앵커 느낌, 증명사진 찍은 팔까지만 보이는 그 느낌으로 앉아서 있다가 제가 좀 무서워한다는 걸 느꼈다라고 그걸 인지한 다음부터는 얘가 막 우리 너무 웃기면 옆 사람 치고 책상 막 두드리고 하는 것처럼 얘가 막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그 거울 안에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솔직히 좀 약오르거든요, 그 모습이. 근데 그때는 그냥 무서워서 눈 딱 감고 그냥 자자였어요. 근데 잠은 당연히 안 오죠, 제가.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우리 기차 타고 가다가 해 들어오면 눈앞에 환한 것처럼 해 뜨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안 자고 있으면. 그래서 날 밝았나 보다 하고 슬 눈을 딱 뜨니까 강령이가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딱 앉아서 화장대 거울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애가 일어나는 기척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저거 놀래가지고 야 언제 일어났어? 강령이가 야 저 거울 이상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한테 뭐 내가 가끔 때 맞으면 보이기도 해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별말은 하지 않고 그냥 왜? 했죠. 솔직히 내가 본 거가 같은 걸 봤나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에 물어보기는 했는데 네. 강령이가 야 나 드디어 본 거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거의 용수철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누워있다가 제가 본 걸 얘한테 먼저 공유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흉가나 강령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니까 얘가 뭘 봤기는 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뭘 본 건지 조금 진짜 욕심내면 나랑 같은 걸 봤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랑 같은 걸 본 건 아니에요. 근데 강령이가 본 건 화장대 앞에 의자 위에 앉아있는 여자 뒷모습이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있는 건 못 보고 거울 안에만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강령이 말에 따르면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있는 그 뒷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 책상에 컴퓨터 키보드 두드리듯이 팔을 올리면 뒤에서는 팔꿈치 선까지만 보이게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뒷모습이 보였대요. 얘는 그게 다였대요. 그리고서 그랬어 하고 이날도 방학이기도 해서 강령이 부모님도 좀 더 있다 오시고 해서 그날까지 저는 그냥 친구 집에 있기로 했었어요. 근데 얘가 또 공포영화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야 진짜 무슨 똑같은 반찬 3개월을 먹은 것 같다고 진짜 귀신도 너한텐 질려서 안 올 것 같다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얘가 딱 한 개만 보재요. 딱 한 개만. 그래서 결국 보게 된 게 비아이랑 착신아리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서 들어가서 전날처럼 눕는데 그 전날 밤 그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령이한테 야 화장실 문 조금만 닫자고 습한 게 자꾸 방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 약간 푼수지리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뭐 신령 같은 거 믿는 친구니까 그런 것도 심심찮게 그래도 뭐 납득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틈만 있는 상태로 공기는 순환되게 이렇게 열어뒀었어요. 그래서 그럼 적어도 어제 같은 일은 없겠구나 하고 누워서 제 강령이 흉가 다녀온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제가 자는데 또 느낌이 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장 보면서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자꾸 귀에 누가 숨 쉬는 느낌? 약간 간질간질한 거예요. 눈은 안 뜨고 그냥 있는데 귀에 착신아리 그 벨소리 있죠. 따라라라라 그게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영화 때문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막 시들모 듣다가 자면 꿈에 나오고 가위 눌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이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니까 이게 묘하게 그 전날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그때도 있긴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소리 나는 방향으로 탁 째려보면서 고개를 획 돌렸어요. 진짜 딱 보니까 얼굴을 진짜 하얗게 분칠한 것 같은 그런 흰색 얼굴에 볼에만 빨강색 연지곤지? 그게 딱 찍혀 있어요, 얘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얼굴이 강렬해서 옷은 뭐 입었는지 솔직히 지금 기억은 전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얼굴에 동공 없는 하얀 눈알에 오데오 가르마된 빗은머리? 진짜 단정한 오데오 머리였는데 침대 옆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침대가 좀 높이가 있으면 밑에 앉으면 팔꿈치 선이 이렇게 침대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 정도의 높이로 앉아서 제 귀 옆에서 턱 깨고 단단단단단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진짜 너무 울고 싶고 진짜 토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야, 쟤 깨워, 놀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제가 한 번도 시들모에서 쌍욕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야, 불 켜 김강령 이랬거든요. 근데 얘도 깊게 자고 있지는 않았는지 엄청 빠릿하게 일어나서 불을 탁 켜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화장대 의자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화장대는 또 왜 하니까 어제 화장대 앞에 앉아있던 여자 또 봤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여자 나인 것 같아 이래요.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꿈에서 강령이가 꿈을 꿨는데 자기랑 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방 천장에서 보고 있었대요.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유체 이탈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보는데 전날 본 그 여자가 화장대 앞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더래요. 근데 다른 점은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제는 뒤에서 봐서 안 보였던 거울을 보고 있는 거울 쪽에 있는 모습을 위에서는 보이게 된 거죠, 얘는. 그러니까 그걸 봤다고 하길래 제가 야, 비친 거겠지, 그 사람이 비친 거겠지 거울 안에 이랬더니 얘가 아니래요. 앉아있는 사람이랑 거울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래요. 밖에 앉아있는 건 단발인데 거울 안에는 긴 머리래요. 그래서 얘는 단발이 자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여자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뒤로 점점 멀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희미해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대요. 만약 유사한 걸 본 거라면.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화장실 약간 열려있는 틈으로 비집고 막 기어 나오더래요, 그 여자가. 그래서 걔가 제가 자고 있는 옆에까지 기어와서는 귀에 대고 뭐라 하더래요. 그러다가 제가 욕하면서 깨우는 소리가 들리고 현실이었대요, 얘는.
그래서 제가 강령아 어쩐지 귀가 간지럽더라. 진짜 네가 하도 귀신하니까 왔다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야 화장대 앞에 있는 게 왜 너 같대? 그냥 단발이라서? 이러니까 강령이가 나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분신사바 했거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맥이 쫙 빠지면서 진짜 얘 별걸 다 한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결국 이 경험을 시켜주는구나. 제가 보고 들은 걸 다 말하지는 않았는데 강령이한테 거울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사실 화장실 문 닫으라고 한 거 발밑에 거울에 2개나 있으니까 뭐 괜히 오싹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 친구가 그 이후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말을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흉가 계속 다녔고 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뭔가 아픈다거나 뭐 그런 일도 겪지도 않은 것 같고요. 많죠. 대학 졸업하면서 조금 뜸해지긴 했는데 뭐 별다른 얘기는 들리지는 않았어서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이런 행동은. 근데 개인적인 의견은 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계속. 제발. 네. 예. 제가 이 일로 좀 느낀 건 약간 거울이 뭔가 통로 역할 같은 거를 한다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거울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제가 쓰는 화장대 콘솔은 위에 뚜껑 덮이는 거거든요. 오. 쓸 때만 열어요. 그냥 아예 거울을 열어두고 맞은편 창문이랑도 마주보고 해두질 않거든요, 저는. 그렇지. 문끼리 마주 보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구조상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살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래서 화장대를 쓸 때만 열고 덮어두고 아니면 거의 화장실에서 그냥 화장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아마 이 친구의 밤마다 분신사바를 했던 그 공간에 뭔가가 온 것 같은데 뭐 분신사바 그게 뭐 성공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뭔가를 끌어들이는 역할은 분명히 좀 하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시들물을 듣지 않아요, 강령술은. 아니, 안 해요. 강령술을 안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냥이님은. 그런데 뭐하러 그쵸. 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하는 건데,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마세요. 너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걸. 그건 것 같아요. 귀신을 한 번만 딱 보는 거면 재미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해서 계속 보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얘기들에서 그렇지만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야. 흉가 한번 잘못한 거, 강령술 한번 잘못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 혹시 이번 이야기 말고도 또 있나요? 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면 다들 고민되는 압박이 취업이잖아요. 대학 친구 한 명이 계속 채용 떨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뭐 처음이니까 호기롭게 술 한잔하고 털어내고 뭐 숙취 네. 한번 하고 우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사람인지라 이런 게 반복이 되면 하나 둘 취직해 나가고 점점 남는 친구들은 친구 보기 좀 민망해지고 막 누구는 되고 아무리 지내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래서 야 미안해하지 말라고 나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다 우리끼리 하는 거지 뭘 그런 걸 미안해하냐 라는 건 또 우리 사정이고 그 친구의 마음은 또 문드러지니까 그게 아니니까 억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이 취준생 친구를 똘미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동기들끼리도 모이면 똘미 취직 소식 들려? 본 사람 있어? 그냥 그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언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야 똘미 소식 들었니? 이러길래 뭐가? 취직했어? 이랬더니 입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동기들 연락해서 시간 맞는 친구들끼리 연락받은 날 저녁에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똘미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 똘미가 친구를 보기 싫어한대요. 우리들을. 네. 저희가 뭔가 얘를 괴롭히고 관계가 깨지고 그건 아니고요. 이게 취준생일 때 그 마음 똑같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본질은. 그냥 친구들 보면 오히려 마음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있기도 하고 그래도 병문안 온 친구들인데 얼굴을 안 보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똘미가 입원을 한 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네. 똘미 부모님께서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자취방에 가셨다가 발견하고 이송된 거라서 똘미 입장에서는 좀 보여주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자체를. 충분히 전 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날은 그냥 똘미 부모님만 제가 뵙고 돌아왔고요. 친구들끼리. 근데 당시 입원하기 전부터 해서 애가 자꾸 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니까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매일 병원에 갔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3, 4일은 계속 안 본다 했는데 그래도 5일? 6일? 그때 되니까 이제 잠깐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애가 제 눈을 막 똑바로 못 보길래 야, 네가 무슨 죄 졌냐고 그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근데 저도 그때 막 취직을 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졸업 자체를 아직 계속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야, 괜찮냐? 나한테 연락하고 좀 위로도 받고 또 해보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했어. 좀 다독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똘미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무기력하다고. 대화를 하면서 애를 봤는데 링겔 꽂고 있고 팔 쪽에 흉터가 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다 뭐냐 하니까 얘가 그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좀 참담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 친구에 대해서 뭘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겠거니 그냥 좀 더 나쁘게 좀 말하면 너만 힘드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겪는 일이라고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괜찮아지면 연락하겠지 기다려주는 게 친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만약에 답장을 못 받아도 연락을 남겨보는 게 얘한테는 더 좋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는 좀 드는 거죠. 이 친구는 도구를 이용했던 행동이었지만 보통 물에 뛰어 드시는 분이라던가 뭐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찾아달라는 의미거든요. 나 찾지 말라면 벗고 뛰어내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도 그분들도 누군가가 날 잡아주기를 원하는 신호였을 텐데 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적어도 똘미가 안정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계속하고 귀찮게 하자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되시니까 네. 똘미 보고 자취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본가에. 근데 애가 또 나이가 20대 중반 졸업반이고 취업해야 되고 하니 부모님 눈치 보기엔 또 싫은가 봐요.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연락드리겠다, 자주 만나겠다 안심시켜드리고 제가 똘미랑 똘미 자취방으로 퇴원을 하고 똘미 퇴원 수속을 받고 네.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똘미 자취방은요, 현관 딱 들어가면 원룸이니까 크지는 않아요. 바로 신발 벗는 오른쪽에 싱크대 있고 냉장고 있고 그 맞은편으로 화장실, 신발 벗는 정면으로 창문 하나, 네. 그리고 침대, 그 옆으로 옷장 옆에 현관 정면에서 보이는 창문 왼쪽으로 전신 거울 하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같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집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축 처져 있고 그 온도 있죠. 우리 막 그냥 집 봐도 이 집 너무 습해 그런 기분 드는 것처럼 그냥 집이 우울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똘미 집에 가는 날에는 뭐 둘이 밥도 만들어 먹고 막 공부도 하고 같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똘미 집에서 책 읽고 있고 똘미는 영어학원을 갔고 저 혼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거울이 약간 대각선으로 좀 놓여져 있거든요. 그 창문 옆 방 모서리 같은 쪽 느낌으로. 거기에서 보면 얘가 어디를 비추냐면 싱크대, 냉장고, 현관 그쪽을 좀 비추게 돼요. 사람이 서지 않으면. 침대 위에서 딱 책을 읽다가 문득 거울 쪽으로 딱 시선이 갔어요. 왜 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득 딱 갔는데 거기 싱크대 쪽에서 그림자 같은 게 막 빼꼼빼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고 탁 돌아봤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못 봤나 보다 하고 그날은 그냥 쑥 지나갔어요. 별거 없이. 원체 그런 희끗희끗한 거는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이니까. 근데 똘미 집에 있을 땐 가끔 이런 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근데 신기한 건 고개를 돌리면 안 보이고 거울을 통해서만 보여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러는 동안에 저는 거의 3, 4일엔 똘미 보러 가고 같이 있거나 만약에 주말에 가면 같이 놀다가 자고 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똘미랑 맥주 한잔 하고 같이 자는데 저는 주로 침대 아래에서 토퍼를 깔고 잤어요. 똘미는 침대에서 자고 네. 침대 옆에 나란히 깔고 이렇게 자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때 책 볼 때 거울 보이던 위치랑은 사실상 같아요. 약간 높이만 다를 뿐이지. 옆으로 누워서 거울 쪽을 보고 자고 있는데 제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밖에 가로등 불빛 통해서 방 안에 어느 정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빛 덕분에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방 풍경이랄까요? 전경이랄까요? 그런 게 좀 볼 수 있는 상태인데 비치는 게 보니까 거울 안에서 까만 형체가 싱크대 앞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그림자에 가까워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형체가 앞뒤로 흔들흔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돌아보면 없었으니까 제가 그날은 계속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체가 싱크대 아래 선반을 딱 여는 거예요. 거기 아래 보통 큰 냄비랑 그런 칼을 두잖아요. 그런 자르는 도구를 두게 되는데 형체가 꺼내는 크기로 봤을 때는 저는 과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그림자였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그림자로서 거기서 꺼내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럴 것 같다라는 제 느낌? 근데 걔가 지금 저걸 꺼내서 뭐 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네. 얘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상상하고 계실. 저는 똘미가 그런 행동을 했어서인지 그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그림자가 그런 행동을 좀 하자마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싱크대 쪽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똘미가 제가 좀 크게 소리를 냈는지 왜 그러냐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밖에 자동차 지나가는 그림자에 좀 놀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댔어요. 이게 돌아보니 없고 선반 여는 걸 봤는데 기척이나 그런 건 못 들었어요. 진짜 형체만 봤어요. 저는 이날. 돌아봤을 때 선반도 잘 닫혀 있고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얘가 진짜 물리적으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아니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 투영된다거나 그런 잔상을 보여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열려있고 하진 않았으니까.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강명희 거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 1번 거울 사건 얘기가 이 똘미 일보다 더 이전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 강명희 사건에서 거울 안에 뭔가가 돌아다닌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똘미네 집에서도 거울에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또 이 이후에 똘미네에서 자는 날이 있었는데 요 날은 똘미랑 같이 침대에서 이야기하고 놀다가 잠이 든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체 잠기도 예민하고 지금도 저는 잘 때 이어폰 끼고 자야 돼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조금만 뒤척여도 좀 깨는 편이라서 통잠 이런 게 진짜 기억도 안 나거든요. 언제쯤 네. 자봤는지. 이 시기 때도 전 좀 마찬가지였는데 눈 뜰 때마다 거울에 그렇게 눈이 가는 걸 보면 어쩌면 저도 뭔가 좀 무의식 중에 의식은 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막 거울을 보는데 그날도 거울이 딱 보이더라고요. 침대에 같이 잔 날. 항상 싱크대, 냉장고, 언저리에서 보였는데 딱 눈 뜨면 거울에 비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거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옷을 입고 코디 막 볼 때 괜찮나? 이런 거 볼 때 거울 앞에 가까이 서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검정 형체가 거울을 꽉 채우고 있어서 싱크대 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서 있던 이 그림자가 되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갸우뚱하듯이 이렇게 하면 오른쪽 어깨를 탁 올리고 왼쪽으로 갸우뚱하면 왼쪽 어깨를 탁 올리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들었어요. 얘는 늘 형태가 까만 것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기괴해서 쟤 뭐 하는 거야? 보고 있는데
얘가 진짜 점점 빠르게 그 어깨 움직임 반복 좌우로 하면서 그 되게 우리 옛날 공포 이야기 중에 네. 팔꿈치로 막 다다다다 걸어왔다 막 아, 그런 알죠.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얘가 어깨랑 얼굴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빠르게 다다다다 하면서 거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거울 밖으로 나와서는 제 앞에 탁 와가지고는 왜? 이걸 하면서 제가 진짜 그대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는. 와.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고 당연히 똘미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나쁜 꿈 꿨냐. 근데 뭐 보통 모르는 척하거나 눈을 감거나 웬만해서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이 없는데 진짜 너무 항상 거울 통해서 하는 애들은 좀 이상해요, 애들이. 늘 이상하긴 한데 유난히 조금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얘들을 보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겪고 나니까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똘미가 계속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제 때문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흔한 얘기 있잖아요. 중고인가? 아니면 이 집에 있던 건가? 전은 세입자가 쓰던 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떠봐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똘미야 거울 이쁘다. 들어올 때부터 있던 거야? 나도 전신거울 살라고 하는데 비싸 보인다. 중고했어? 뭐 어디서 샀어?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얘는 제가 또 그걸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너 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범주 안에서는 중고도 아니고 있던 것도 아니고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근데 거울 밖으로 형체가 나온 이후로는 형체를 보이는 게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울 안에서만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는 실제로 화장실 옆에서 빼꼼한다거나 슥 한다거나 근데 다 그림자 형태이긴 해요. 근데 저를 좀 거울 속에서만 놀래키던 애가 밖에서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활개친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받게 된 거죠. 네. 제가 점점 더 불안해졌던 건 이 이후에 똘미가 한 번 더 또 그런 시도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그 이후에 집에 있는 날카로운 그런 도구들은 싹 다 치웠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또 무난하고 어떤 날은 좀 힘들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네. 그날은 이 친구 면접 날이었어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애초 똘미가 이렇게 스스로 파고들고 했던 것도 취업 이후였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번 이렇게 갔다 오면 또 한번 휘청할까봐 걱정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끝났는데도 연락이 없길래 불안한 마음에 제가 똘미네로 갔죠. 비밀번호는 아니까 들어갔는데 집에 우리가 날카로운 그런 도구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도 그때는 유리가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그런 거 썼었는데 그걸 부러뜨려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거울 앞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피가 낭자한 그런 장면 자체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냄새도 비릿하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도. 손에 들고 있던 걸 손목 잡아서 떨어뜨리게 하고 너 왜 그러냐 말리니까 얘가 자기는 막 살짝역이 없고 아무런 도움 안 된다. 놓으라 울고불고 막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 말리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거기에서 그 되게 단정하게 생긴 여성이었어요. 여성분이 거울 안에 광대뼈로 웃는다고 해야 되나? 그 광대를 힘껏 올리고 웃고 있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서 거울 쪽 바닥에 앉아서 자기 손 쪽에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신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예.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거울을 제가 그냥 뒤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또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리고 똘미를 딱 봤는데 뭐 다행히 병원 갈 정도로 상처가 깊진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침대에 앉아서 치료해주다가 제가 너 처음 그런 행동할 때 싱크대 앞에서 과도로 했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똘미가 저를 딱 보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딱 처음 봤던 거울 속 딱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 들으니까 그 거울 속 형체는 똘미의 행동을 좀 따라한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냥 별말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거울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동안 동기랑 연락을 막 피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교류가 없어도 본인 스스로는 좀 답답하고 힘들겠죠. 그럴 때마다 거울 앞에 앉아서 뭐 혼자 술도 먹고 그러니까 거울 속의 나를 그냥 자기 얘기 들어주는 누군가로 삼아서 그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까처럼 뭐 난 왜 이럴까, 네. 난 왜 안 풀려, 죽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안 좋은 기운으로 모이는데. 그쵸. 고일 네.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거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 자꾸 혼자 그러면 혼자 파고들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결과가 지금 이거냐고. 네. 그냥 편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면 부모님도 옆에 계시지 않냐. 너 편 아니냐. 네가 뭐라든 네 편이실 텐데 그냥 집에 들어가서 우리 취업 준비하자. 여기에서 너 슬펐던 것밖에 없는데 그냥 새 기분으로 이사를 가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든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좋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는 이 선택인데 거울은 꼭 버리자. 이거였거든요. 너가 이 앞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지금 딱 돌비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미신이든 아니든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건 너가 털어내는 기분으로라도 나는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였어요. 얘한테 했던 건. 네가 이 거울이 필요하면 내가 사줄게. 새로 하나 사줄게. 그건 좋은 것만 하자. 이거였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가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튿날인가 필요한 짐만 챙겨서 똘미는 집에 갔고요. 이후에 조금씩 짐 챙기러 갈 때마다 저랑 같이 갔었는데 본인이 그 거울을 깨서 폐기 처분을 하더라고요. 아. 마대자루라고 하나요? 그거 사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서 치우고 그 거울이랑도 안녕하고 그 다음 해에 똘미는 취업 잘 했습니다. 아, 그나마 네, 다행이다. 이게 그쵸. 늘 그렇듯 제가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네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이지만 돌비님도 아시겠지만 귀신이 가장 쉽게 사람을 파고칠 때는 마음이 약할 때잖아요. 맞죠. 쉽잖아요. 문이 약하니까. 쉽죠. 몸도 약하고 마음도 흐트러져 있고 괜히 다른 이유라도 찾고 싶고 할 때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가. 네. 근데 똘미는 아마 거울 앞에서 자신 보면서 그런 말을 좀 많이 했고 거울 속 모습에도 사실 그 귀신들은 또 눈, 코, 입 있는 인형 같은 것도 좋아한다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 있는 그 형체에 대해서 거울 속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게 또 똘미의 힘든 마음이랑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스스로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말을 뱉으면 이게 말이라는 게 정말 사슬처럼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 속담처럼 그게 말씀하신 게 그 고인다라는 것처럼 돌아오고 거울로 돼서 반사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돌아오고 처음에는 그냥 약한 마음을 우연히 파고들었는데 점점 거울 속 그 여자 아시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점점 힘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나중에는 얘가 힘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야, 해! 네가 왜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도 뭔가 심리적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어떤 소리를 듣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갑다 수준이기는 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참여 준비를 하다 보면 기종님들도 궁금해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네. 그런 소리가 들렸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제 생각이 아까 왜?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제 뇌피셜로는 뭔가 똘미랑 걔랑 둘이 있을 때는 본인 마음대로 뭔가 됐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똘미가 뭔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오호. 그런 모습이 보여서 얘가 내가 싫었던 게 아닌가?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쵸.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김양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극단적인 선택한 귀신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른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길동무 그냥 똑같이 자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정말 딱 그 네 글자예요.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든가 가, 그게 아니면 다예요. 네. 그냥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냥 그 이유로만 맞아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귀신이어도. 거기에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잘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많은 그게 걸 벌 보진 받는 않았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럴 수도 그렇게 반복하면서 있네요.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그래도 기분 나쁜 건 같아요. 나쁜 거예요. 아, 그쵸. 절대 그거를 귀신이어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절대 없습니다. 아유, 오늘 김양희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섬뜩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실제로 귀신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말 어릴 적부터 많이 봐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표현하시는 것도 다릅니다. 다른 분들과도 너무나 다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행동 이런 것들이 김양희님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비 김양희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거울 볼 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